딸아이가 손주를 내 품에서 빼앗아 갔다. 엄마, 준우 이제 제가 직접 키울래요. 5살 배기 준우는 내 손을 붙잡고 울었다. 그런데 딸은 준우의 손을 떼어냈다. 엄마는 이제 쉬세요. 준우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5년을 키운 아이였다. 그렇게 손자를 떠나보낸 저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밤새 울던 아이를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유치원 가방을 싸주던 날들이었다. 그런데 엄마는 준우한테 너무 집착하세요. 집착? 나는 그저 손주가 예뻐서 키웠을 뿐이었다. 그들은 몰랐다. 내가 얼마나 준우를 키우기 힘들었는지. 준우가 태어나기 전까지 나는 평범한 엄마였다. 딸 미영이를 낳고 직장을 그만두고 20년을 딸 뒷바라지만 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 미영이가 고등학교 때였다. 혼자 키웠다. 대학 등록금도 취업 준비도 결혼 자금도 내가 다 댔다. 미영이는 착했다. 남편 없이도 엄마 혼자 키웠다고 고마워한다고 늘 말했다. 그 말 한마디면 됐다. 미영이가 동훈이를 데려왔을 때도 나는 좋았다. 사위가 될 동훈이는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해 보였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했다. 미영이도 같은 일을 했다. 둘 다 일을 해야 한다며 아이 낳으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당연하다고 했다. 손주 이름까지 정해놨다. 준우. 준우가 태어난 날 나는 처음으로 생명의 무게를 다시 느꼈다. 미영이를 낳았을 때보다 더 벅찼다.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눈을 뜨지도 못하는 작은 얼굴. 미영이는 출산 휴가가 끝나자마자 다시 일을 시작했다. 동훈이도 마찬가지였다. 준우는 내가 키웠다. 밤마다 울었다.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키고 기저귀를 갈았다. 아침엔 아이 울음소리에 깼다. 낮엔 산책을 나갔다. 저녁엔 목욕을 시켰다. 1년이 지났다. 미영이는 주말에만 왔다. 안아주고 뽀뽀하고 사진 찍고 갔다. 2년이 지났다. 준우는 달려가지 않았다. 내 치마폭을 붙잡고 숨었다. 미영이의 얼굴이 굳었다.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내가 말했다. 미영이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조금 이상했다. 3년이 지났다. 준우는 이제 말을 했다. 배고프다고, 밖에 나가자고, 사랑한다고. 준우는 나를 엄마처럼 따랐다. 미영이가 올 때면 준우는 여전히 내 뒤에 숨었다. 미영이는 점점 준우를 보러 오는 횟수가 줄었다. 1달에 1번, 2달에 1번. 일이 바빠서라고 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4년이 지났다. 준우는 유치원에 갔다. 아침마다 가방을 싸주고 도시락을 챙겨주고 손을 잡고 데려다 줬다. 오후엔 데리러 갔다. 준우는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선생님이 준우가 정말 할머니를 많이 따른다고 말했다. 나도 알았다. 5년이 지났다. 준우는 5살이 됐다. 이제 혼자 밥도 먹고 옷도 입고 책도 읽었다. 초등학교 가면 할머니랑 같이 살 거라고 늘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영이가 전화했다. 이제 준우 직접 키우겠다고. 일도 좀 안정됐고 이제 자기가 키워야 할 것 같다고. 뭐라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영이가 다음 주에 준우를 데리러 온다고 했다. 준우는 몰랐다. 나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미영이가 집에 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동훈이도 함께였다. 나는 차를 내왔다. 준우는 방에서 놀고 있었다. 미영이는 준우 방을 힐끗 쳐다봤다. 오늘 준우 데려가겠다고 했다. 오늘?
집도 다 정리했고 준우 방도 꾸며놨다고 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놨다. 손이 떨렸다. 그렇게 갑자기냐고 물었다. 지난주에 말했다며 미영이가 눈을 크게 떴다. 지난주. 그때부터 나는 밤마다 잠을 못 잤다. 준우가 떠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준우한테는 말했냐고 물었다. 미영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라고. 오늘 말하겠다고. 미영이는 준우 방으로 갔다. 나는 따라갔다. 준우는 블록을 쌓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 엄마를 봤다. 오늘부터 엄마랑 같이 살 거라고 미영이가 말했다. 준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할머니도 같이 가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할머니는 여기 계신다고. 준우의 표정이 굳었다. 싫다고 했다. 엄마랑 같이 사는 거 좋다고 미영이가 달랬다. 하지만 준우는 계속 싫다고 했다. 할머니랑 살 거라고. 준우는 내 치마를 붙잡았다. 나는 준우를 안아 올렸다. 엄마 말 들어야 한다고 타일렀다. 할머니도 같이 가자고 준우가 울먹였다. 미영이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가 싫냐고 물었다. 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내 품에 얼굴을 묻었다. 미영이는 한숨을 쉬었다. 이게 다 나 때문이라고 했다. 나 때문? 내가 준우를 너무 엄마처럼 키웠다고. 그래서 준우가 자기를 엄마로 안 본다고. 자기가 준우 엄마라고. 근데 준우가 자기를 엄마로 안 본다고. 이게 얼마나 슬픈지 아냐고.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할머니라고. 엄마가 아니라고. 난 엄마가 아니다. 힘들게 일하는 딸을 위해서 귀한 손자를 키워준 죄밖에 없다. 근데 내 딸이 나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내고 있다. 힘이 빠졌다. 미영이는 준우를 안아 올리려 했다. 준우는 발버둥 쳤다. 싫다고, 할머니랑 있고 싶다고 소리 질렀다. 엄마 말 들으라고 미영이가 다그쳤다. 하지만 준우는 계속 싫다고 했다. 준우는 울기 시작했다. 나도 눈물이 났다. 준우가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천천히 하자고 내가 말했다. 하지만 미영이는 이제 그만하라고 했다. 미영이는 준우를 강제로 안아 올렸다. 준우는 소리 질렀다. 할머니를 찾았다. 나는 준우를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손이 나가지 않았다. 미영이는 준우를 안고 집을 나갔다. 동훈이는 준우 짐을 챙겼다. 준우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현관에 서서 준우를 보냈다. 아이가 이렇게 울면서 가길 바란 게 아니었는데 조금 더 시간을 주지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마음이 아팠다. 차가 떠났다. 나는 빈 집에 혼자 남았다. 준우 방을 들어갔다. 블록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준우 옷이 서랍에 그대로 있었다. 준우 신발이 현관에 놓여 있었다.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미영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준우가 밥을 안 먹는다고. 할머니 밥 먹을 거라고. 유치원도 안 가려고 한다고.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내가 가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미영이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2주일이 지났다. 미영이가 또 전화했다. 준우가 밤마다 온다고.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나는 준우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준우 바꿔달라고 했다. 하지만 미영이는 준우가 내 목소리 들으면 더 올 것 같다며 거절했다. 3주일이 지났다. 미영이가 집에 왔다. 혼자였다. 준우는 안 데려왔다. 동훈이가 준우 봐주고 있다고 했다. 미영이는 소파에 앉았다. 얼굴이 수척했다. 준우가 자기를 거부한다고 했다. 밥을 먹이려 하면 뱉는다고. 유치원 가방을 싸주면 던진다고. 할머니가 아니면 싫다고 울부짖는다고. 미영이는 눈물을 흘렸다.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다. 준우를 낳은 게 잘못이냐고.
일을 한 게 잘못이냐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영이는 내가 준우를 망쳤다고 했다. 내가 준우한테 엄마 역할을 했다고. 그래서 준우가 진짜 엄마를 몰라본다고. 내가 망쳤다. 그 말이 또 가슴에 박혔다. 미영이는 이제 나보고 준우를 보지 말라고 했다. 준우가 나한테 의존하는 걸 끊어야 한다고. 그래야 준우가 자기를 엄마로 받아들인다고. 준우를 보지 말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이는 일어나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준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할머니를 부르는 목소리가. 나는 이제 준우를 볼 수 없다. 한 달이 지났다. 미영이한테서 전화가 없었다. 나는 전화하지 않았다. 준우 생각이 났다. 밤마다 꿈에 나왔다. 준우가 울고 있었다. 나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준우한테 갈 수 없었다. 2달이 지났다. 미영이가 다시 전화했다. 목소리가 밝았다. 준우가 이제 자기를 엄마로 부른다고. 밥도 잘 먹고 유치원도 잘 간다고. 다행이라고. 엄마 덕분이라고. 엄마 덕분? 나는 전화를 끊었다. 3달이 지났다. 미영이가 또 전화했다. 이번엔 목소리가 심각했다. 준우가 유치원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친구를 때렸다고. 선생님 말을 안 듣는다고. 상담사를 만났는데 준우가 불안정하다고 진단받았다고. 준우가? 미영이는 준우가 할머니를 찾는다고 했다. 매일 밤 할머니 꿈을 꾼다고.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운다고. 나는 가슴이 무너졌다. 미영이는 한 번만 준우를 봐달라고 했다. 딱 한 번만. 그래야 준우가 안정될 것 같다고. 딱 한 번. 나는 알았다고 했다. 미영이가 준우를 데려왔다. 준우는 창밖만 바라봤다. 나를 보지 않았다. 미영이는 준우를 내 앞에 세웠다. 할머니라고 인사하라고 했다. 준우는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았다. 예전의 밝은 목소리가 아니었다. 나는 준우를 안아 올리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미영이가 지켜보고 있었다. 준우는 내 얼굴을 올려다봤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할머니 보고 싶었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보고 싶었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미영이가 시계를 봤다. 30분만 있다가 가겠다고 했다. 밖에 나가 있겠다고. 준우랑 천천히 얘기하라고. 문이 닫혔다. 나는 준우를 안아 올렸다. 준우는 내 품에 얼굴을 묻었다. 울지 않았다. 그저 숨을 쉬었다. 내 냄새를 맡는 것 같았다. 준우야. 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내 품에 안겨 있었다. 나는 준우 등을 쓰다듬었다. 준우 머리를 쓰다듬었다. 준우 손을 잡았다. 준우 손이 너무 작았다. 시간이 흘렀다. 미영이가 들어왔다. 이제 가야 한다고 했다. 준우는 내 품에서 내려오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미영이가 준우 손을 잡았다. 준우는 뒤돌아봤다. 나를 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나는 손을 흔들었다. 준우도 손을 흔들었다. 문이 닫혔다. 나는 또 혼자 남았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준우를 봤다. 준우가 나를 기억했다. 준우가 나를 찾았다. 나는 아직 준우한테 필요한 사람이다. 일주일 후 미영이가 전화했다. 준우가 많이 안정됐다고. 할머니 보고 다시 안정된 것 같다고. 고맙다고. 준우가 보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다. 미영이는 알았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그 후로 미영이한테서 연락이 없었다. 1달이 지났다. 2달이 지났다. 나는 미영이한테 전화했다. 준우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다. 미영이는 잘 지낸다고
짧게 대답했다. 목소리가 차가웠다. 하지만 미영이는 요즘 바쁘다며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다. 나중은 오지 않았다. 석 달이 지났다. 나는 또 전화했다. 하지만 미영이는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답이 없었다. 나는 미영이 집 주소를 알았다. 찾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미영이가 나를 피한다. 왜? 준우가 보고 싶은 게 죄인가? 그게 잘못인가? 넉 달이 지났다. 친구 수키가 집에 왔다. 수키는 내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다. 얼굴이 왜 그렇게 수척하냐고 물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수키는 믿지 않았다. 무슨 일 있냐고 다그쳤다. 나는 수키한테 모든 걸 말했다. 준우 얘기를, 미영이 얘기를. 수키는 내 손을 잡았다. 그건 미영이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당연히 볼 권리가 있다고. 볼 권리. 수키는 변호사 한 명을 안다고 했다. 상담받아 보라고. 손주 면회권이라는 게 있다고. 나도 준우 볼 수 있다고. 면회권? 수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5년을 키웠다고. 그건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나는 준우를 다시 볼 수 있다. 변호사를 만났다. 중년 여자였다. 수키가 소개해줬다. 변호사는 내 얘기를 들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손주 면회권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5년을 키웠으면 충분하다고.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고. 나는 떨렸다. 정말로 준우를 다시 볼 수 있는 건가?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나는 고맙다고 인사했다. 일주일 후 나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서류를 들고 있었다. 면회권 청구서였다. 서명하면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나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게 맞는 건가? 나는 미영이를 생각했다. 미영이가 이걸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화낼까? 서운해할까? 하지만 나는 서명했다. 나는 준우를 보고 싶다.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한 달 정도 걸린다고. 그동안 기다리라고. 나는 집에 돌아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준우를 다시 볼 수 있다. 준우를 안을 수 있다. 준우야. 2주일 후 미영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물었다.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다고. 면회권 청구서라고. 엄마가 날 고소한 거냐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영이는 울고 있었다.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자기를 믿지 못하냐고. 자기가 준우를 학대하는 것도 아닌데 왜 법원까지 가냐고. 나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준우를 보고 싶을 뿐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미영이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손이 떨렸다. 내가 잘못한 건가? 석 달 후 법원 날짜가 잡혔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다. 미영이도 와 있었다. 동훈이도 함께였다. 미영이는 나를 보지 않았다. 고개를 돌렸다. 미영아. 재판이 시작됐다. 판사는 내 진술을 들었다. 5년을 키웠다고. 준우를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미영이 차례였다. 미영이는 일어섰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다. 엄마가 준우를 망쳤다고. 준우가 자기를 엄마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금도 준우는 밤마다 할머니를 찾는다고. 할머니가 없으면 안 된다고 운다고. 그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가 준우한테 집착했다고. 엄마가 준우를 자기 아이처럼 키웠다고.
그래서 준우가 혼란스러워한다고. 집착? 그 말이 또 나왔다. 미영이는 울기 시작했다. 자기는 엄마가 싫다고. 엄마를 용서할 수 없다고. 엄마가 자기한테서 아들을 빼앗아 갔다고. 나는 빼앗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양쪽 진술을 다 들었다고. 판결은 2주일 후에 나온다고. 나는 법원을 나왔다. 미영이는 먼저 나갔다.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미영이를 잃었다. 2주일 후 판결이 나왔다. 기각. 면회권 청구가 기각됐다. 판사는 미영이의 손을 들어줬다. 친권자인 부모의 양육권이 우선이라고. 할머니가 손주를 보고 싶어 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게 아이한테 혼란을 준다면 제한할 수 있다고. 제한. 나는 준우를 볼 수 없다는 말이었다. 연희는 항소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법원이 친권자 편이라고. 할머니가 이기기 어렵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 미영이를 더 이상 힘들게 할 수 없다고. 연희는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내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나는 집에 돌아왔다. 빈집이었다. 준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준우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는 준우를 잃었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잠도 제대로 자지 않았다. 수키가 매일 전화했다. 괜찮냐고 물었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2달이 지났다. 수키가 집에 왔다. 문을 두드렸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수키는 계속 두드렸다. 결국 나는 문을 열었다. 수키는 내 얼굴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다. 왜 이렇게 됐냐고. 왜 밥을 안 먹냐고. 왜 씻지도 않냐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키는 나를 욕실로 데려갔다. 옷을 벗기고 씻겼다. 마치 아기 씻기듯이. 나는 그대로 있었다. 아무 힘도 없었다. 수키는 밥을 차려줬다. 먹으라고 했다. 나는 먹지 않았다. 수키는 숟가락을 들어 내 입에 넣었다. 나는 씹었다. 삼켰다. 수키는 내 손을 잡았다. 이러면 안 된다고. 준우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고. 언젠가 준우가 다시 나를 찾을 거라고. 언젠가.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수키는 매일 왔다. 밥을 차려줬다. 청소를 해줬다. 나랑 얘기했다. 나는 조금씩 회복됐다. 3달이 지났다.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시장에 갔다. 친구들을 만났다. 하지만 준우 생각은 여전했다. 준우는 잘 지내고 있을까? 유치원은 잘 다니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준우야. 4달이 지났다. 어느 날 수키가 전화했다. 목소리가 심각했다. 당장 만나자고.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나는 수키를 만났다. 수키는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보여줬다. SNS였다. 미영이 계정이었다.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준우 사진이었다. 준우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 공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웃지 않았다. 캡션이 있었다. 준우 오늘도 공부 열심히. 영재 교육 시작했어요. 엄마가 최선을 다해 키울게. 영재 교육? 수키는 고개를 저었다. 미영이가 미쳤다고. 준우한테 공부를 강요한다고. 아직 6살인데 영재 교육이라고. 나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미영아, 준우는 아직 아이야.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준우를 볼 수 없다. 1년이 지났다. 준우는 이제 7살이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였다.
나는 여전히 준우를 보지 못했다. 미영이한테서 연락도 없었다. 하지만 수키가 계속 미영이 SNS를 확인했다. 준우 사진이 계속 올라왔다. 공부하는 사진, 학원 가는 사진, 상 받은 사진. 준우는 한 번도 웃지 않았다. 나는 가슴이 찢어졌다. 준우야, 넌 행복하니? 어느 날 수키가 또 전화했다. 급한 목소리였다.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준우가 입원했다고. 뭐라고? 나는 택시를 탔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수키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다. 수키는 미영이 SNS에 올라왔다고 했다. 준우가 쓰러졌다고. 스트레스성 위험이라고. 스트레스? 수키는 병실 번호를 알려줬다. 3층 501호. 나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3층에 내렸다. 복도를 걸었다. 501호. 문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문을 열어야 할까? 아니면 돌아가야 할까? 준우를 보고 싶다. 나는 문을 열었다. 병실 안에 준우가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이었다. 링거를 맞고 있었다. 미영이는 옆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나는 한 발 들어섰다. 미영이가 고개를 들었다. 나를 봤다. 얼굴이 굳었다. 준우도 고개를 돌렸다. 나를 봤다. 할머니. 준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작았다. 하지만 분명했다. 미영이는 일어섰다. 왜 왔냐고 물었다. 누가 오라고 했냐고. 나가라고.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준우를 봤다. 준우도 나를 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준우가 손을 뻗었다. 나는 준우한테 다가갔다. 미영이가 막았다. 하지만 나는 미영이를 밀어냈다. 준우를 안았다. 준우는 내 품에서 울기 시작했다. 소리내어 울었다. 할머니 보고 싶었다고. 매일 할머니 생각했다고. 왜 안 왔냐고. 나도 울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다고. 미안하다고. 이제 왔다고. 미영이는 준우를 떼어내려 했다. 하지만 준우는 놓지 않았다. 나도 놓지 않았다. 미영이는 소리쳤다. 나가라고. 준우를 망치지 말라고. 준우는 이제 잘 지내고 있다고. 나는 미영이를 봤다. 미영이 얼굴도 수척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다.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다. 미영아, 넌 괜찮니? 미영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울기 시작했다. 자기도 힘들다고. 준우가 말을 안 듣는다고. 공부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학원도 안 가려고 한다고. 왜 그렇게 준우한테 공부를 시키니? 미영이는 고개를 저었다. 준우가 잘 되길 바라서라고. 준우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잡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서라고. 그게 준우가 원하는 거니? 미영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미영이 손을 잡았다. 준우는 아직 아이라고. 공부보다 놀아야 한다고. 친구 사귀고 웃고 뛰어놀아야 한다고. 미영이는 눈물을 흘렸다. 자기도 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준우가 자기를 거부하는 것 같다고. 자기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준우가 자기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준우는 널 사랑해. 나는 미영이를 안았다. 미영이는 내 품에서 울었다. 준우도 우리를 봤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미안해. 나 엄마 사랑해. 미영이는 준우를 봤다. 준우도 미영이를 봤다. 미영이는 준우를 안았다. 준우는 엄마 품에서 울었다. 나는 두 사람을 봤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제 괜찮을 거야. 1년이 또 지났다. 준우는 이제 8살이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미영이는 영재 교육을 그만뒀다.
준우는 이제 친구들이랑 놀았다. 축구도 하고 그림도 그렸다. 미영이한테서 가끔 전화가 왔다. 준우 잘 지낸다고, 학교도 잘 다닌다고, 엄마 말도 잘 듣는다고, 나는 다행이라고 했다. 미영이는 준우 보러 오라고 했다. 한 달에 한 번, 준우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한다고, 나는 알았다고 했다. 한 달에 한 번 나는 미영이 집에 갔다. 준우가 문을 열어줬다.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라고 불렀다. 나는 준우를 안아 올렸다. 여전히 가벼웠다. 미영이는 차를 내왔다. 우리는 함께 앉아 차를 마셨다. 준우는 숙제를 했다. 나는 준우 옆에 앉아 지켜봤다. 평화로웠다. 미영이는 내게 고맙다고 말했다. 준우를 키워줘서, 준우를 사랑해줘서 나는 당연하다고 했다. 미영이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다. 준우한테 너무 집착했다고, 준우를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했다고, 엄마로부터 준우를 빼앗으려 했다고. 미영아, 나는 미영이 손을 잡았다. 넌 좋은 엄마라고. 준우도 안다고. 미영이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고 말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준우는 9살이 됐다. 이제 학교에서 상도 받고 친구들도 많아졌다. 웃음소리도 커졌다. 미영이는 일을 줄였다. 준우랑 시간을 더 보내려고. 동훈이도 같이 시간을 냈다. 셋이 함께 여행도 갔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이제 괜찮다. 그리고 오늘 준우 생일이었다. 미영이가 초대했다. 생일 파티에 오라고. 준우가 할머니 꼭 오셨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나는 준비했다. 선물을 샀다. 준우가 좋아하는 축구공이었다. 옷도 단정히 입었다. 미영이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준우가 달려왔다. 할머니라고 소리쳤다. 나는 준우를 안았다. 생일 축하한다고 말했다. 미영이도 웃으며 반겼다. 동훈이도 인사했다. 우리는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를 불렀다. 준우는 환하게 웃었다. 식사 후 나는 흰 봉투를 꺼냈다. 준우한테 줬다.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준우를 위해 모은 돈이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생일 선물이라고 말했다. 준우는 봉투를 열어봤다. 눈이 커졌다. 미영이도 놀랐다. 너무 많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고 했다. 준우한테 주고 싶다고. 미영이는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일어섰다. 이제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준우는 벌써냐고 섭섭해했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준우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음 달에 또 보자고 약속했다. 미영이가 배웅해줬다. 문 앞에서 나는 미영이를 봤다. 잘 지내라고 말했다.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도 잘 지내세요. 나는 현관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며 뒤돌아봤다. 준우가 창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이제 괜찮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빈집이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준우가 있었다. 미영이가 있었다. 수키한테 전화했다. 오늘 준우 생일 파티 다녀왔다고 말했다. 수키는 어땠냐고 물었다. 좋았다고 대답했다. 우리는 내일 만나서 차 마시기로 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이제 내 인생은 온전히 내 거다. 준우를 사랑한다. 미영이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제 나도 내 삶을 살 거다. 수키랑 여행도 갈 거다. 취미도 찾을 거다. 친구들도 더 자주 만날 거다. 68살. 아직 늦지 않았다. 나는 미소 지었다.